네,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화요. 아, 한화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30%인데요. 네. 작년에 여기 매수용지 전문가님 추천하셔서 샀는데 그 후로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오길래 네. 매수가 올까 싶어서요. 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화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저 PBR 얘기했었는데 지주사들이 어제 오늘 좀 강하긴 하거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화가 매수가가 3만 원이면 좀 고점대 부근이긴 한데 매수가까지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비중이 좀 30% 비중이신데요. 좀 시간을 갖고 보시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 대한 그룹주들, 계열사들을 좀 보게 되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방산 쪽과 우주항공 쪽이에요. 전망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지주사 중에서도 하나가 좀 제일 약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고 주주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승계 작업을 좀 염두를 해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 쪽에서도 이제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첫 케이스로 꼽히지는 않을 거예요.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좀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망할 회사가 아니죠. 망할 회사가 아니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올해 안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주사들이 좀 시세를 내주면서 한화도 3만 원 이상 부근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IT센요. 아, IT센 매수가랑 비중은요? 11,900원에 30%요. 아, 최근에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 들어가셨나 봐요. 네, 최근이죠. 며칠 됐어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목표가하고 향후 전망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IT센 목표가와 향후 전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부정인지 긍정인지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IT센은 의견이 좀 사뭇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진우 본부장님께 부정과 긍정의 의견 둘 다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IT생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나왔던 이야기, STO 관련해서도 지금 뭐 그린엑스라는 지금 거래소랑도 뭐 사업 협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STO 쪽에 대한 테마가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토큰증권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사업성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AI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좀 IT센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좀 중간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최근에 급등력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매물을 지금 정확하게 소화를 해주는지도 저는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매물을 만약에 소화를 안 해줬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도 급락 기조는 굉장히 좀 강하고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거래 대금들이 계속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IT센의 주가에 계속해서 물량을 넣어주면서 가격의 상승 메리트 구간들을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이 매물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뭐 향후에 한번 눌림이 나와도 추가적인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이 테마가 지금 재료가 좀 소강이 되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거기서 또 STO가 또 언제 또 부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한 번 더 저는 좀 눌림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좀 위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좀 들어와주는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들어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금은 중간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5일선을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5일선은 일단은 이탈을 안 하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전고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전고 라인 그 이상까지도 새로운 좀 52주 신고가까지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만약 5일선 구간에서 수급이 꺾인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5일선이랑 좀 가까운데 21선이나 뭐 61선하고 지금 이격이 꽤나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 21선, 61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쪽에서 추격으로 좀 매수세로 따라 붙으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5일선을 내가 이탈 안 하는 구간들을 좀 손절가 라인으로 확실하게 잡고 5일선을 지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전고 라인 지금 매물을 소화하려는 근처 라인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앞으로 뭐 이 IT센의 성장 가치성을 보고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IT센의 성장성을 봤다면은 이미 좀 평단가도 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순간적인 수급력이 몰리면서 계속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좀 따라 붙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도 5일선만 일단 이탈 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앞전 전고 라인을 물량 소화해주면은 한 번 더 신고가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소멸하면서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시세가 난다면 신고가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 주신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하락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 하방이 좀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의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 IT센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금 관련주로 예전에 좀 부각을 받았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어려운 구간을 거쳤죠. 그러다가 STO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STO 관련주로 엮이면서 탄력이 나왔고 또 새로운 먹거리로 AI와 클라우드 쪽 사업을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STO가 살짝 주춤하고 또 AI와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좀 주목도를 받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쪽 관련돼서 이제 물론 실적을 그거와 기반해서 진짜 관련 AI나 이쪽으로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그쪽 관련된 기대감, 이제 테마성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은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매수가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탄력이 나왔을 때 그때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추후에 진짜 관련된 사업으로 실적을 찍어내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한번 탄력 나왔을 때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자세한 상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100원에 11%요. 5,100원이시면 이번 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8,000원이었는데 뭐 조금 더 더 올라갈까 하고 놔뒀다가 떨어졌어요. 요새 3일. 네. 그래갖고 아까워갖고 어떻게 되려나 하고. 네, 아쉬우실 것 같아요. 8,000원 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분께 전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HB 솔루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긍정 한 분입니다. 정재훈 대표님의 중립을 한번 들어볼게요. 좀 단기간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8,000원을 보신 상황이잖아요. 과연 다시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어제와 오늘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슈 때문에 어제부터 좀 밀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급등도 마찬가지로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매수가가 5,100원인데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8,000원이 다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내일 추가 상장이 될 겁니다. 내일 추가 상장이 되게 되면 그 매물 소화를 하고 반등 시도가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전환가액이 3,000원대 후반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일까지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화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그만큼 또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밸류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면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6,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온다면은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HB솔루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페24 아, 카페24 매수가랑 비중은요? 39,950원에 비중 15%입니다. 아, 좀 고점대에 들어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투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뭐 지난달에 레벨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 분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카페24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것도 의견이 갈리네요. 중립, 긍정, 부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진욱 본부장님의 부정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좀 추세가 하향 추세로 좀 갈 것이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일단 이제 추세도 하향이고 하향인데 일단 재료 소멸이 제일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전에 보시면 갭 상승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수급력이 붙으면서 위로 올라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레벨 버니가 지금 이제 갭 상승이 나왔던 구간의 중심부 라인까지 거의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보통 갭을 지켜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까지 지금 주가가 밀렸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물량을 한번 메꾸려는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지금은 메꾼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갭이 아래쪽부터 떴던 부근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17,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61선까지도 지지를 못 해주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6개월선이 아래쪽에 있고 1년선 그리고 2년선이 버티고는 있지만 보통 이제 1년선, 2년선이 좀 주요 지지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17,100원대 밸류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저는 매수가가 너무 좀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을 저는 지금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당장 매도를 진행하기에도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가지고 가면 분명히 하락 기준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한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위로 상승력이 들어와주는 모습들도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갭을 메꾸러 가는 종목들 대부분 다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전부 다 갭 하락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페이사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때는 저는 일단 15%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던지 하시고 나서 17,000원대까지 밀린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평단을 확 낮춘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비중 15%가 좀 크다, 이거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은 손절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7652번님께서는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계시네요. 76,450원이 매수가이고요. 작년에 LS 그룹스들 정말 잘 갔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9309번님께서는 HSD 엔진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9%대 급락이 나왔죠. 왜 급락했는지 공시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5058번님께서는 넥스트칩을 가지고 계십니다. 17,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안경 쓴 정우선님께서 안녕하세요. ALT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24,400원에 13% 보유하고 있고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LS일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왔죠. 전력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꾸준하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LS 그룹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 7월경에 전도체 이슈까지 좀 불거졌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76,000원대면은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정고점 자리대죠. 78,000원 위로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금일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뭐 특별하게 나온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만 이제 오늘 기관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엔진 쪽, 그러니까 선박의 엔진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선박 쪽에 있어서의 수주는 좀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밀린 부분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4일 연속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때는 좀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 칩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칩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17,200원짜리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3%가 조금 넘게 밀렸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보고 있는데 17,0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오늘 저점 자리대가 12,000 중반이에요. 12,500원 정도거든요. 그 12,500원 이하로 오게 된다면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15,000원대 이하로 좀 밀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 물량은 필히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더 보든가 아니면 다 매도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LT를 좀 보게 되면 AL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뭐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 나올 자리대가 좀 됐습니다. 지금 24,4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정고점권역에서의 지지 라인대도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 자리대도 나름대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아마 6개월차 보유예수가 풀렸을 거예요.
그 풀리고 난 이후에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2,000원 이하권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22,000원부터 한 21,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유 물량이 13%니까 그 정도 물량은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LT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이드로 리튬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360원 50%. 아, 12,000원대면 혹시 지난달쯤에 매수하셨을까요? 11월 달에요. 12월 달에? 11월. 아, 11월이요. 네, 아, 11월 중순에. 지금이라도 혹시 손절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하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좀 많이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전망이 의견 어떤지 통해서 궁금해서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네. 부정한 분, 그리고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한숨을 깊게 쉬셨던 우리 최진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비중도 조금 높으시고 매수가도 좀 있으신데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리튬 신사업을 한다는 그 추진 기대감이 좀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좀 시비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이드로 리튬 쪽에 시비 전환하는 물량들이 전환 선취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을 제가 보기에는 작년 말부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물량이 너무나도 오버행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가 밑에서 매수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줘야 되는 물량도 없는 겁니다. 그럼 보통 지금 수급처만 보면 개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지금도 이 구간에서 하이드로 리튬을 계속 매수세를 좀 강하게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작년에 그 효과죠. 작년에 급등 효과 부분들이 일단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바닥권까지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뭐 리튬 사업은 결국 갈수록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예상 때문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반대로 기타 법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 물량이 나간다는 것은 특정적으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을 차익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던 부분들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이 잡히지가 않고 6만 원대부터 지금 5천 원대까지 쭉 계속 하방으로 밀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라인에서는 일단은 바닥이 잡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닥이 아직도 잡혔다고 보기에도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제 최고 베스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전고 라인이었던 14,400원대 이땐 그래도 거래대금들이 좀 긍정적으로 터지면서 좀 주가를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시키려는 부분들의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다시 좀 밑으로 밀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여전히 좀 많지 않은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도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주가가 기술적 반등에 위치해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기술적 반등 기조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가라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뭐 에이저의 수급이라 됐든 아니면 좀 개인들의 수급이 됐든 계속 좀 강하게 몰려주면서 좀 위로 올라와 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라인에서는 좀 그런 가능성까지는 아직 보이지가 않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비중이 50%대까지 있다는 것은 지금 반절이 거둔다 이제 하이드로 리튬 쪽에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또 갈 때도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갈 때 좀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긴 한데 또 빠질 때도 바닥이 어딘지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4,850원 앞전 최저점 찍었던 라인이죠. 4,850원을 일단은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신 다음에, 만약 여기가 바닥이 맞다고 하게 되면은 뭐 순간적인 급등은 아니어도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다만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줘도 앞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랠리가 좀 펼쳐질 정도로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단가 근처까지 만약 올라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수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보기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좀 축소를 진행을 하시고 일부 물량을 한 5%, 한 10% 정도 남겨두고 뭐 나중에 좀 수익을 볼 수 있으면 그때 수익을 좀 보든지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잡아야 되고, 지금은 일단 4,850원 여기를 일단은 저는 이탈을 안 해야 일단은 좀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좀 언젠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7,300원에 8%. 8%. 네. 네, 혹시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앞으로 전망이 네. 이 단가까지 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추매를 더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기다려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CXL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AI랑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밀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콘콜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 탄력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힘이 있는 종목이고, 또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좀 불안전하니까 비중 확대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한 21,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비중 확대를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